근데 이런 미용 피부 쪽, 내가 몸담고 있는 이쪽은 어떻게 보면 예술가형 의사랑 공장형 의사로 크게 더 심화가 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해. 저 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 어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들까지 우리 AI가 데이터를 학습할 때까지의 시간들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고 나의 바람이기도 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러다가 갑자기 1년 후에 갑자기 다 자동화 됐어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원장님 로봇으로 변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청담동 최고미남 금손 김형국 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 반갑습니다. 간만에 딱 일주일 전에 휴가 시작한다고 갔는데 그 똑같은 시간에 일주일이 지난 그 자리에 같은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나 울고 싶어. 어쨌건 휴가 잘 다녀왔고 리프레시 됐고 아주 재충전이 잘 됐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주제 AI에 의해서 청담동 김 원장이 없어지진 않았고 야, 휴머노이드랑 AI에 의해서 청담동 금손 김 원장이 곧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피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하기는 하지. 근데 그렇다고 걔네들이 딱 오자마자 보톡스 먼저 휴머노이드가 지지지지 이렇게 하면서 막 원장님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AI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대체가 돼요?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피부 분석을 하는 AI가 있고 더마 센서라고 하는 피부암을 진단하는 보조 AI가 FDA 승인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 그리고 모발 이식을 할 때 로봇가 도움을 주면서 하는 것들이 나왔다고 들었고, 일부 레이저가 자동화 시스템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것과 반대로 어떤 보톡스나 필러를 휴머노이드가 놓는 시대가 벌써 도래했다? 그런 것들은 아직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FDA에서 필러형 무침 주입기라고 해서 어떤 고압을 이용해서 필러를 얼굴에 주입하는 기계를 FDA 승인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승인이 안 났어. 그리고 되레어 그 기계를 절대 쓰지 말라는 권고 사항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 사람이 하는 것보다 큰 부작용을 유발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아예 쓰지 말라는 권고가 되게 강력하게 좀 내려오고 있는 중이기는 해. 그리고 벌써 2008년도인가? 벌써 한 15년, 20년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빈치 수술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을 많이 알 수 있고 또 일반 외과 수술하신 분들은 많이 알 수도 있는데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것들이 많이 상용화돼 있고 많이 쓰인다고 알고 있어. 원장님 그럼 그 로봇 있으면 의사 필요 없는 건가요? 그게 핵심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 수술 로봇이 아니야. 의사가 어떻게 콘솔에 딱 앉아갖고 3D 화면을 보면서 손발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야. 장점이 있어야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쓰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장점을 좀 보면은 손이 막 떨리는 것들이 많이 보정이 되고, 그리고 절개를 아주 작게 할 수 있고, 또 좁은 공간에 관절이 막 달린 그런 기계들을 집어넣고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기계들 자체가 완전 자율 수술이 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조정을 해야지만 하는 로봇 수술인 거야. 무엇이 됐든 간에 의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 로봇한테 의존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쨌건 옆으로 세지 말고 미용 피부 쪽으로 환자분들이 와서를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단 자체는 우리 환자분들이 대부분 정해놓고 오시거든. 이게 어떤 죽고 사는 문제, 어떤 암이 있거나 고름을 짜내거나 생명에 위협을 줄 만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AI가 그것들을 이용해서 진단을 해낸다는 것 자체는 나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는 것들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휴머노이드나 AI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이쪽 미용 피부 쪽이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그렇게 빨리 대체될 것 같지는 않아. 미용 피부 쪽은 환자들이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거 됩니다 안 됩니다 라는 얘기가 더 많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환자라고 하기도 그렇잖아. 사실은 고객분들이 오셔갖고 굉장히 대등한 위치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오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우리한테 할 수 있는지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의사의 역할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더더욱이 AI보다는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 정확하게 진단을 판단을 해주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일 자체는 이 얼굴이 어떻게 늙어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드리면 어색해지는지, 어디는 차라리 안 건드리면 더 나은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사람이 분명히 얼굴을 봐가면서 주관적인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저 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 어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들까지 우리 AI가 데이터를 학습할 때까지의 시간들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고 나의 바람이기도 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한 듯 안 한 듯 티 안 나게 해주세요. 그렇지.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렇다고 티 안 나게 하면 큰일 나거든. 티는 분명히 나야 돼. 돈 내고 하시는 티 나게 하셔야지 어떻게 티 안 나게 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환자분들을 역으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청담동 피부과 김 원장이 제일 잘하는 일이지 AI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난 생각한다. 다른 데서 보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받아서 음, 볼파인이 생겼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아마 AI가 도입되면 더 가격이 저렴해지고 또 시술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겠지.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는 맞아. 왜냐하면 얘네들은 늘 얘기하는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기계들이기 때문에 데이터 값을 집어넣어서 만들기에는 좋다라고 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아까 얘기한 다빈치 로봇처럼 우리가 자율적인 기계한테 그리고 레이저한테 걔네들의 판단을 맡기고 하는 일들이 생길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난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 AI가 얼굴 스캔하고 지방층을 분석하고 피부 두께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4.5mm가 여기에는 3.0mm가 들어가고 출력 한 20% 정도 좀 줄여서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긴 하지만 기계 알람 장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이 하는 것들이 메인일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는 그런 시대가 오긴 하겠지만 빨리 도래할 것 같지는 않아. 요즘 필러하는 병원들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치. 이게 정교하게 시술을 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오랜 시술 경험을 갖고 계신 원장님들은 실제적으로 필러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환자의 그런 항노화, 더 젊어지고 생기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을 필러로 인해서 많이 넓혀 나가 준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보톡스 필러 그것들은 정말 경험치가 있지 않으면, 그 오랜 시간 환자를 치료해 보지 않으면, 그리고 축적되어 있는 실력이 데이터가 쌓이지 않으면, 정말 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할 수 없고 어떻게 좀 넘볼 수 없는 영역인 건 맞는 것 같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심각하게 너무 과감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새가슴이라서 어떠한 결과치도 못 들여서도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 사실은. 그럼 필러는 좀 대체가 어려울까요? 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게 다 혈관 때문이거든. 우리 얼굴의 해부학적인 혈관의 주행은 비슷하지만 모두 다 다른 몇 미리 몇 센치라도 다른 혈관의 주행을 갖고 있고, 이게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듯이 다 그렇게 다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러는 0.1cc가 들어감에 따라서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내가 볼 때는 쉽게 대체될 수 없을 것 같아. 하면서 여기는 뼈야, 여기는 인대고, 여기는 조금 저항감이 좀 이상한데,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멈춰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육감적인 촉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거든. 그리고 실시간 촉감과 조직 반응을 느끼면서 하는 영역들은 내가 볼 때 자동화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라고 감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러다가 갑자기 1년 후에 갑자기 다 자동화 됐어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원장님이 로봇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험만이 줄 수 있는 감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이거를 밀어붙이는 것 같아. 말씀해주신 거 잘 요약해서 오늘 클로징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로징, 오케이. 지난 3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 난 특히나 테슬라의 FSD라고 하는 진짜 인간이 해야 될 일들 자체를 확 줄여버렸더라고. 좋은 현상이라고 난 생각해. 근데 이런 미용 피부 쪽, 내가 몸담고 있는 이쪽은 어떻게 보면 예술가형 의사랑 공장형 의사로 크게 더 심화가 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해. 이 사람한테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들 수도 있고,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두 가지 양상으로
아주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성형외과도 쌍꺼풀 수술을 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사실은 특정 원장들한테 몰리고 그 원장한테 가서 수술을 받고 싶어하고 몇 주, 몇 달을 기다릴까? 미감 때문에. 그렇지. 이건 미적 감각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든. 뭐 피부과도 비슷해. 원장이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 판단을 하고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감각을 이용해서 실제 시술을 담당하고 하는 그런 시대들이 앞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AI 시대에는 울세라를 잘 쏘는 의사가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얼굴 전체를 잘 디자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훨씬 큰 가치로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난 생각이 드네. 오케이, 됐지? 오케이,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